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도 또 논평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군요. 제가 며칠 동안 목감기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소염제를 처방해서 꼬박 닷새 동안 먹고 나니 어제부터 편도선이 부었던 것도 다 내리고 또 밤에 잘 때도 이제는 기침을 하지 않아요. 살 것 같군요. 그런데 제가 이 한 닷새 동안에도 계속 뉴스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또 계속 그때그때 생각들을 메모해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목만 아프지 않았더라면 당장에서라도 논평을 진행하고 싶었던 뉴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그 몇몇의 윤핵관들만을 먼저 관저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부른 건 그 이후의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입가진 평론가들 그리고 지은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잘못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받을 만하죠. 공과 사에 있어서 사를 앞에 놓고 공은 그 사에 뒤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도 구분 못한다는 그런 핀잔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사를 공 앞에 놓을 것이면 그 사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 윤핵관들 부부 동반 먼저 안철수 대표님 부부를 관저에 초청했더라면 그건 정말 누가 보기에도 명정언순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미덕으로 비춰져서 모든 사람들이 입에 덕담으로 전해질 수도 있었을 그렇게나 좋은 기회를 이들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람이 지혜롭고 덕이 있는 여자라면 남편에게 일러줬어야죠. 당신의 신복부 아들만 먼저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 부르기보다는 공동정부함하고 약속했던 안철수 대표님 부부를 관저에 먼저 초청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장제원이니 권성동이니 하는 그 윤핵관들 부부를 불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의 생각 자체가 따라서지를 못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 요즘 시중에는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갈피타면 싼마이 또는 싼마이 하던데 이게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더라고요. 싸구려라는 뜻도 되고 또 싼티난다는 뜻도 되더구만은, 암튼 연기로 칠 것 같으면 미숙하고 어울리지 않고 덜 떨어진다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은인과 원수도 가려볼 줄 모르는 그런 쌈마이 같은 대통령 부부. 마음 같았으면 진짜로 침이라도 다 뱉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도 도적이 많아서 도적부터 잡아야 나라가 살고 또 정치도 잘 돌아갈 테니까 그 도적잡이 때문에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그 절반의 국민들의 선택을 우리가 지금 함부로 나무람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중앙일보에서든지 크리스마스에 김경수 특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장점은 김경수가 사면받게 되면 진보 좌파는 이재명이 좀 더 빨리 무너지거나 또는 진보 좌파들로 하여금 아주 급격하게 이재명을 버리고 김경수 쪽으로 몰려들게 만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절반의 보수파가 절대로 김경수 사면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만약 김경수를 사면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독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까지도 함께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경수를 사면해달라고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양숙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영화를 보고 몇 시간씩 울었다고 소문난 그 소문도 다름 아닌 바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유튜브의 기자와 주고받던 대화 속에서 직접 꺼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래서 만약 김경수가 사면되고 나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곧바로 권양숙과 김건희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윤석열에게는 그래 역시는 껍데기는 어쩔 수 없이 우파의 색을 띠고 있지만 뼛속은 여전히 좌파요. 아니 너야말로 진짜 노빠가 맞지 하고 무릎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어디 보수들만 반발하고 났을 것 같습니까? 두리킹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피해자였던 저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 한 중도의 국민들 역시 보수파 국민들과 함께 김경수를 사면한 데 대해서 100% 허락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김경수는 여전히 사면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김경수를 사면한다면 그건 그 배후에 100% 김건희가 있고 그 김건희에게 입김을 넣은 권양숙이라는 사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1장 1단이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1장 2단이 될 수도 있고 또 1장 3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청 많은 단점이 존재하죠. 따라서 그 후유증 또한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한 보수파의 터줏대감으로 불리기도 하는 홍준표 쪽에서도 굉장하게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김경수는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자는 민주주의의 파기범이요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거기다 또 더해서 진보 진영이 가장 영웅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노회찬의 죽음도 또한 이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이 사민과 관련해서 역시 주관 부처이기도 한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정말 함께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간에서 떠돌고 있는 낭설처럼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한동훈이 머리 꼭대기는 물론이고 윤석열까지 다 포함하여 이 두 분을 실질적으로 쥐고 흔들고 있는 김건희가 만약 직접 권양숙으로부터 부탁받고 이 김경수 사면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면 이때야말로 정말 한동훈 법무장관이 팔벗고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설복해서 이 김경수에 대한 사면을 못하게끔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동훈도 만약 오로지 박범계나 김의겸 같은 자들 앞에서만은 호랑이가 되었다가도 김건희 앞에만 서면 곧바로 여우나 오소리처럼 작아지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모조리 드러나게 될 경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저는 한동훈 신드롬이 곧바로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스타일 뿐이에요. 스타는 그러니까 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빛날 때가 그 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소가 가장 빨리 타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소가 다 타고 나면 바로 그 별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그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스타도 그러니까 별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가들은 큰 별과 작은 별 중에서 어느 별이 더 오래 살까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면 원래는 큰 별은 작은 별보다 지구와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던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별의 질량은 그 수소가 결정하고 그 수소가 많은 별이 더 크고 더 밝게 빛나는데 더 크고 더 밝게 빛날수록 수소가 더 빨리 타버리고 나면 그 별은 더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굵고도 짧게 또는 가늘고도 길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과연 한동훈이라는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나 보수파 진영 안에서 굉장하게 밝게 크게 빛나는 이 별이 과연
짧고도 또 길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게 갈 수는 없죠. 길게 가려면 최소한 안철수 대표님처럼 자그마치 한 10년 동안을 계속 끝없이 때로는 굳게, 때로는 가늘게, 때로는 사라지듯 쉽게 어느 돌틈으로 스며드는 시냇물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새소리 바람소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10년 전의 안철수는 지금의 한동훈에 비하면 최소한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수소를 불태웠던 그렇게나 엄청나게 큰 별이었지만, 왜서 이 별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꽃같은 스타로서 10년 동안을 죽지 않고 여전히 빛을 발산하고 있는 안철수라는 이 별은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쌓아올린 치적으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 현상이라는 구름을 하늘에다가 널리 퍼뜨린 장본인인 동시에 그 본인이 스스로 그 구름 속에서 쏟아지는 소나기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잔잔히 내리는 보슬비가 되기도 했던 반면에, 한동훈 신드롬, 이 신드롬을 만들어낸 구름이라는 현상은 한동훈 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동훈은 그냥 보수라는 구름 속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한 줄기 장대비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장대비, 즉 소낙비는 해찰 때는 보다 역동적이고 통쾌하고 지어는 사납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소낙비의 운명은 소낙비 스스로가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소낙비의 운명은 구름이 좌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안철수처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량의 수소를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별이 되자면, 먼저 그 자신이 구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하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물리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단순한 크기만을 표시하는 스칼라 외에도 거기에 방향이 더해지는 그런 벡터 모두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진영 내지 또는 세력 또는 사조, 즉 바람이 만들어내는 기류인데, 안철수는 그 자신이 정치에 등장하실 때부터 안철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현상을 조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현상 속에 스칼라와 벡터를 모두 혼자서 연기했던 것인데 반해 한동훈이라는 이 별은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온갖 순환을 받아오면서도 절치부심해왔던 보수파 국민들의 그 복수에 저른 분노의 현상 속에서 비교적 역동성을 일으키는 장대기비 내지 무더기비 또는 소낙비로서 선택되어 있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나운 비가 땅을 때리면서 일으키는 빗소리의 역동성에 지금 보복과 분노에 젖어 있는 보수파 국민들이 잠시나마 함께 흥분하면서 들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만든 내 구름장이 아닌 남의 구름장에서 내가 장대기비로 선택되어서 쏟아지고 있는 그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냥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쓸물처럼 사라져가는 거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그걸 착각하고 오판해서 지금 한창 기울어져 가고 있는 성취까지도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대들보로 간주하고, 그걸 국힘에다가 한번 들이밀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를. 100% 바로 전대 직후부터 총선 직전까지 이 여당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그 총선에서 출마하고자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오게 될 이름하여 윤 대통령의 금액관들이란 자들, 그리고 그 자들한테 밀려서 쫓겨나게 될 서울의 그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보수의 옛 텃밭들에서 오랫동안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왔던 그 바닥의 농부들이 모조리 작대기고 갈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집어들고 달려들 텐데, 그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 한복판에서 정치 경력이라고는 근본 없는 그냥 빛나는 스타 한동훈이 과연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정말 조만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품평을 하지 않는 안철수 대표님께서까지도 그저께인가요? YTN의 그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와서 한동훈이 전대에 나온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훈은 경험을 더 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동훈은
아직은 경험이 모자라거나 또는 그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동훈 자출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방금 제가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자출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몇 가지 가능성 내지 의심이 끝없이 증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선 첫째는 이번 전대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이 이 국힘을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몇몇의 윤핵관들이 직접 손아귀에 틀어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첫 보조가 먼저 당대표를 자기 사람 내지 자기에게 100%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왜서 100%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전대 직후 당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전체가 곧바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바로 이 총선에 내보내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줘야 할 자신의 검찰 출신 부하들이 최소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여기에 또 이상민 같은 판사 출신, 또 무슨 고견이 법대니 하는 이런데 선후배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넉넉하게 한 30명은 이들이 모두가 전략 공천을 받지 않고는 지역에서 경쟁을 통하여 공천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국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관저에 불렸다는 그 몇몇의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등려없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총선이 임박하고 공천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마디로 윤핵관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 여의도 정치판에 그런 말이 있는 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를 해도 내 지역구 뺏어간 놈은 하늘 땅이 두 쪽이 나도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당선되는 이 국힘의 새 당대표, 그가 만약 윤핵관들의 도움으로 정말 윤심을 등려없고 당대표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당대표, 이 총선의 공천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원칙을 지키자니 대통령과 반목하게 되고, 대통령이 내리매기는 대로 대통령의 그 검찰 출신 부하들을 모조리 정략 공천하려니, 그것도 무조건 당선이 확실시되는 그런 보수파의 가장 노른자 위에다가 공천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리의 원래 주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배치가 날아가는 판인데 내 부모를 죽이는 원수는 용서해도 내 지역구 뺏어간 놈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온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사례, 다름 아닌 바로 지난 10년 동안 내내 안철수 대표님만 물고 헐뜯고 다녔던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안철수 대표님은 지금 지역구로 옮기셨잖아요. 만약 또 이번에도 노원구로 출마해보세요. 그럼 또 100% 노원구에서는 안철수 대표님이 당선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안철수 대표님을 저주할 겁니다. 때문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노원구에서 성남으로 옮긴 건 정말 잘하신 거죠. 필부끼리는 외남다리에서 마주쳤을 때 용감한 자가 이긴다고 하지만, 군자가 외골목에서 소인과 맞닥뜨리면 먼저 비켜서 길을 터져야 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면 또 혹시 몸에 갖고 있는 돈이나 식량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함께 소인배한테 보태주면서 길을 잘 가시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대1로 군자와 소인이 외골목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때 베풀 수 있는 그 군자의 선행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군자는 한 사람뿐인데 그 외골목길로 20명 내지 30명의 소인배 무리들이 와르륵 하고 쓸어 들어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골목길에서 군자는 이태원 참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설사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몸에 갖고 있던 돈이고 식량이고 다 털리고, 또 모자라 몸에 입고 있던 옷가지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냥 빈털터리에 벌거숭이 꼴이 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국의 그 청나라 때의 유명한 정치가였던曾국번이 그 자신의 저작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군자와 소인이 싸우면 소인은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언제나 원칙주의자인데 반해서 소인은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군자가 고수하는 원칙 속에는 남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소인의 원칙 속에는 내 이익이 언제나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曾국번은 또 뭐라고 감탄하고 있느냐면,
중국어로는 이렇게 읽어요. 狼儿小人是不会得意一辈子的他们的真面目早晚都会被别人拆穿到时候他们便成了过街老鼠而性位高尚的君子确实能够笑到最后이 한국말로는 그런데 서인은 일생 동안 결코 잘 나갈 수는 없다. 그들의 진면목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모두 거리바닥에 나온 쥐가 되더라. 그리하여 마지막에 웃는 자는 결국 군자이더라. 여기서 저는 그 마지막이란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 중국번의 인생 철학 내지 처세술은 서두르지 않고 바보스럽게 느릿느릿하면서도 결국 천하를 얻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느릿느릿 가기 때문에 매사에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보여도 자기의 길을 견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가서는 목표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 말의 진수인즉은 소인배들은 노력이나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장교로 성공하려는 데 반해서 진정한 군자는 절대로 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여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절대로 우연을 바라거나 기호를 부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군자의 특징인데 그 군자가 만약 이번에 총선을 총지휘하게 될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거꾸로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를 뒷배로 삼고 그 권력자와의 인연을 기회로 삼아 투기를 벌이고 있는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20여 명 또는 30여 명에 이르기까지의 그 소인배 무리들이 몰려들어와 이 당의 그 지역구 밑바닥에서부터 노력하고 노동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무렵이 되니 넙죽 달려들어 그 씨앗을 뿌린 자는 발로 걷어차서 내쫓고 자기들이 그 열매를 빼앗아 먹는 그런 작태를 저지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쩌면 그런 자들과 함께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그런 당대표를 과연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소인배 무리들을 모조리 받아들이고 그들을 전략 공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인배 무리들에게 자기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죄 없는 억울한 농부들의 원한을 모조리 혼자 뒤집어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런 당대표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어려울 때 중국 사람들은 청천유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청은 듣는다는 청자이고 천은 하늘 천자죠.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인데 하늘의 뜻이 과연 이 당대표 안철수 대표님께서 반드시 맡아서 해야 할 팔자라면 아마도 이 당대표 잘 해내건 아니면 못 해내건 어찌됐든 온갖 욕이란 욕은 정말 똑박으로 답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등려업은 그 윤핵관들도 모자라 금핵관들까지 함께 달려들어 총선을 다 망쳐버린다면 그 모든 죄도 역시 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 안철수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당이 윤핵관들과 금핵관들의 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반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칫하다가는 두 번째 유승골이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윤핵관, 금핵관들과 손잡고 결국 그들을 대통령의 의중대로 여기저기에 전략 공천하고 그 결과로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될 가능성도 아주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총선 이후에도 당대표직은 혹시 임기까지 무난하게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대선은 반드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원칙을 버리지 않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 당이 금핵관들의 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막아낸다면 아마도 총선에서 이기고도 어쩌면 이준석 꼴이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겨도 져도 이준석 꼴 아니면 유승민 꼴이 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저의 지금의 솔직한 마음은 이 당대표에다가 안철수 대표님께서 너무 진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취라는 말 이해하시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사적으로 이룩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철수 당신이 아니고는 안 되겠어 하고 윤석열도 그리고 윤핵관들도 그리고 나아가 전체 윤심과 당신이 모두 안철수에게로 알아서 표를 몰아준다면 또 모를까 절대로 여기다가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그 무슨 김기현이니 나경원이니 유승민이 하는 자들과 결사항전까지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쌈마이 같은 대통령 부부 공과 사의 구분도 없이 그 윤핵관들 부분만 관저로 불러서 먹고 마시곤 했다는. 그런데 여기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끼지 않은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또한 총선에서도 하늘이 안철수를 쓰고자 부르면 책임을 다할 것이겠지만 또한 절대로 스스로 진취해서 그걸 다툴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이런 생각들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논평 때 그걸 판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